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2 62회 오늘 청년 창업 2년 만에 해외 수출 60억을 돌파하신 JMP 인터내셔널의 심재성 대표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나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MC 맡게 됐는데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경험을 해보고 있는 지금 열정 청춘 이세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별 씨는 뭐야? 모든 경험을 다 하십니까? 기회가 왔을 때 피하려 하거나. 그래요. 네. 남자가 되실 때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네, 여성분에게서 피부가 부럽다는 얘기를 들었던 남자 지식탱이의 김승훈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럼 뭐 이번에 오늘은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 없겠네. 네? 네, 안녕하세요. 돈 안 쓰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임수현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자, 그럼 오늘 그 게스트이신 JMP 인터내셔널의 심재성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저는요, 오늘 사실 이분 제가 처음 뵀어요. 아까 한 15분 전에. 근데 저는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구글 검색에서 나온 이 사진. 이 사진은 생각했거든요. 오늘 딱 뵀는데, 뭐야? 너무 다른 거예요. 안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옷도 저 이런 옷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양복도 아주 뭐 이태리산 양복같이 쫙 입으시고, 오늘 뭐 방송 때문에 쫙 차려입고 나오신 겁니까? 원래 이러신 겁니까? 어제 샀습니다. 네, 어제 샀으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요, 오늘 신 대표님, 먼저 회사가 저희가 또 자료 영상을 준비했어요. 회사 소개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어느 회사 잠깐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JMP 인터내셔널. 네, 저희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JMP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을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주로 해외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JMP 인터내셔널 어떤 건지 저희가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 좀 저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프 5분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뭐 자르시면 잘라주세요. 네. 소리 안 나. 소리.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제품 소개해 주실 안경이 관계자분 안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JMP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심재성 대표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런 미용 뷰티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해외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기계 같은데요. 네네. 제품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짜 미인이 되려면 피부 미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로 클렌징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 이런 제품이 이제 처음에 그런 이렇게 트렌드를 만든 제품이에요. 모공 네네. 브러쉬라고. 손으로 세안할 때보다 이 헤어가 지금 40만 개 헤어가 들어가 있는데 모공보다 얇은 헤어로 클렌징을 해주면 정말 딥 클렌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네, 얼마나 그렇죠. 좋은지. 그렇죠.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한 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네. 그걸 기계로 오. 이 같은 이 부드러운 헤어를 진동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좀 업그레이드해서 아시잖아요. 진동 파운데이션. 진동 파운데이션을 헤드 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메이크업이 비비크림 같은 걸 바르고 한 30초면 메이크업이 끝나는 훨씬 더 얇게 발리는 거죠. 이게 클렌징도 그렇고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열심히 안 붓비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하나로 클렌징이랑 기초 화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우선 이게 선도 없고 네.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배터리 방식으로 네, 그래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디 놀러 가실 때도 쏙 넣어갖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저희 다른 제품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네네. 네. 뭐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 지금 국내에는 없는 제품이에요. 시판되지 않은 제품이고 네, 저희가 일본에 수출한 제품이에요. 아. 네. 국내보다 그 일본 시장이 더 미용 쪽에 더 시장이 좋거든요. 네네. 더 그런 건데 이를테면 아실 거예요. 미스트 기계 이게 모티기업 제품인데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네, 맞아요. 맺혀서 메이크업한 피부에 바르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저희는 뚜껑을 열고 이 위에다가 지금 이 용액을 미스트액을 집어 넣어서 네네네. 미립자로 분사되는 거예요. 아! 훨씬 우와! 미립자로 분사되기 때문에 오. 제가 해도 되나요? 저 이건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물이 번지지 않아요. 저 지금 눈 뜨는데도 네. 눈에 뭐 물방울이 들어오는 것 같거나 따갑거나 그러지 않네요. 네. 오. 그러니까 그 메이크업 베이스보다 이 미립자가 더 얇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피부 속에 오셨어요, 그냥 오늘요? 스며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잘안 팔려서 저는 스타벅스. 이제 이 제품을 야, 하려고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만 저희가 수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이곳에 직접 오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시판되지 않는 이 제품까지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미용기계 말고도 다른 제품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희 지금 가방 사업인데요. 네네. 가방도 만드세요? 와, 아니 보니까 아까는 좀 이렇게 피부 쪽이었는데 지금 패션 제품이네요. 예, 뭔가 요즘 유행하는 네. 간편하게 여러분이 매는 그런 작년 가방인 것 초의 같은데 영상이네요. 이 가방은 어떤 거예요? 네, 제 맞습니다. 가방 만드는 지금 후배들 얘기하면은 저희 그 디자이너들 사업체가 작업실인데 아니, 오늘 가방을 덮고 갖고 오셔서 원단은 좋아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이태리 원단을 수입한 원단이에요. 자, 그럼 여기 끊죠? 그래서 끊읍시다. 저희 그래서. 제 디자인 네. 가방이 그게는 자, 오늘 자, 먼저 대표님 이왕 뭐 제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요것들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특별히 설명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네, 그럼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여러분 홈쇼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네. 홈쇼핑 아니에요. 지금 뜯지도 않아서 가지고 왔는데 네. 잠깐만 좀 뜯어. 네네. 저 기계는 얼마 전에 오성에서 바이오엑스포에서 네네, 저희 그 벤더분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이거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품은 일단 인태반에 그 사람 태반을 갈아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태반의 유효 성분을 제조업한 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태반 원료로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은 뭐 천연 태반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아, 태반에 있는 원료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태반과 성분이? 유사한 성분이 네네. 거의 흡사한 성분이 들어가 있죠. 네네. 보통은 뭐 양태반, 돼지태반 이런 제품이고 태반 화장품은요. 근데 쉽지 않은 기술인 거죠. 저희 네네. 연구소랑 한 1년 넘게 한 200개 샘플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이제 탄생을 했고 아침에 바르면 진짜 저녁 늦게까지 촉촉해요. 정말. 진짜로? 예,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홍콩이나 지금 대만 이런 데서 20 이게 4만 원 정도 팔리거든요. 예? 요게 하나가요? 예. 오늘 몇 개 갖고 오셨어요 이거? 오늘 하나 갖고 오신 예. 겁니까? 야.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인지 진짜 네. 모르고 오늘 질문 제일 잘한 분한테 이거 드릴게요. 24만 원짜리.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네. 이런 것도 뭐 아, 이거 17, 8만 원 하고 아니,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갖고 이거 벌써. 진짜 비싸.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두 달 깎아. 저희는 이제 진짜 작은 회사거든요. 네. 이렇게 브랜드도 없는 네. 한국에서 뭐 듣보자 아 저희도 뭐 브랜드 없는 관객들이에요. 저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국에 어. 듣보잡인 작은 회사의 그런 브랜드가 해외에서 이 드럭스토어에서 네. 저희 제품들 뒤에 뭐 에스티로더, 로리알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설화수 이런 것도 뒤에 있어요. 가장 메인 위치에 팔리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한번 요게 어떤 건지만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있는 거 이제 방송 들어가죠. 이제. 예, 그리고 홈쇼핑은 이제 아니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클렌징 컨셉으로 지금 최근에 개발한 제품인데 네. 함초 아세요? 몰라요. 네. 함초가. 바닷가에 자라는 함초. 소금. 네, 제 고향이 순천인데 아. 네, 그래서 순천만에
지금 함초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지금 최근에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함초를 기존에 이제 이런 모공 브러쉬는 세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안 생기게 이제 뭐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지금 뭐 한 달쯤 전에 지금 출시한 제품이고 이건 그 함초를 넣어서 만든 폼 클렌징.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요? 바를 때. 여성분들은 많이 아세요. 실제 좋아요. 이 헤어가 네. 모공보다 얇아요. 네. 그래서 모공 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네.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점 같은 거 생기고 블랙헤드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공 속을 쓸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은 한 번씩 써볼 만하죠. 근데 이런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많이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찌꺼기가 이게 붙으니까 세균이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쓰기가 찝찝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기존의 거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딱 그건데 기존에는 이렇게 바닥에 눕혀 놓는 아까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걸어서 물이 빠지게 했고 거울에 비추게끔 했고 그래서 세균이 안 생기게 이제 그렇게 했고 4.5배의 세균 억제력 실험 결과를 받았고 그걸로 특허를 냈거든요. 네.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만든 제품. 디자인도 좀 예쁘게 만드셨네요.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이 아니라 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제가 사전 조사 좀 했는데 회사 설립 기간이 2012년 2월이라고 네, 맞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러면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을 위해.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괜찮아요. 정말 그냥 부끄럽습니다.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얘기하세요. 네, 감히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되나 진짜 참 부끄러운데 저는 좀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전에는 아까 금방 얘기했죠. 고향 순천에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뭐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시 공부를 좀 했죠. 대학은 뭐 법학 그쪽 문과였습니까? 네, 저 성균관대 사회학부를 나왔는데 이제 성대세요. 그래서 법대 이제 복수 전공들을 해서 뒤에 이제 법 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마지막에 좀 잘 안 되는 케이스였는데 그때 또 뭐 지금 집안에 좀 일이 있었고 우리 동생이 지금 경찰인데 동생이 한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뭐 이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순천에 내려가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난 거죠. 그 고시 공부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영어 중국어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해외 출장 갈 일을 저를 보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직장 생활하실 때는? 회사에서는 해외 영업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갈 일을 처음에 이제 뭐 출장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영어권으로 또 이렇게 갔다가 그런 일을 몇 번 해보니까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잘하는 거예요. 일을 참 잘한다. 근데 윗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샤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 좀 했어요.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32살?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때쯤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고, 그 무역을 처음에 좀 했거든요. 특히나 그때는 중국에서 OEM 제조를 해서 국내에 이제 납품하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그 당시에 했는데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벌어서 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 성대 앞에 대학로가 있거든요. 대학로 앞에 그런 라이브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20살 때 라이브 카페를 처음 갔는데 그 온몸에 카타르시스 저 처음 봤거든요. 바로 앞에서 가수가 그 당시 해바라기 부른 박상민이 거기서 그때 노래 부르고 있을 때였어요. 막 전율이 나 다음에 저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시점이 34, 33 이때 그런 좀 타이밍이 되는 거, 돈도 조금 있고 그때 이제 뭐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벌렸죠.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라이브 카페를요? 네, 라이브 카페를 오. 이제 일을 처음에는 하면서 또 라이브 카페를 했고 뒤에는 이제 라이브 카페만 했는데 2년 반 동안 흑자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좀 적게 손해가 날 때는 제 200만 원 손해 난 게 한 번 있었어요. 보통은 500, 좀 적게 손해 날 때가 500이고 한 달에? 네, 한 달에? 제일 많이 날 때는 이제 2,000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뭐 집 팔고 뭐 전세 팔고 뭐 그다음에 월세로 옮기고 그때부터 이제 대출 받고 대출 2군데 받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2금융권 대출 네.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또 바꾸고 또 컨셉 바꾸고 네.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때 스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그게 지금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한 4년 반쯤. 그러니까 4년 만에 쫄딱 망한 겁니까? 쫄딱 망했어요. 빚도 지고? 그럼요. 예, 은행 4군데 빚 그리고 이제 주변 신용불량자 안 됐습니까? 신용불량은 안 했어요. 제가 네. 신용불량 되는 건 싫어서 거기서 그래서 스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이 2년 뒤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망한 다음에. 네네. 몇 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 실패하고? 2년 반, 3년, 2년 반 정도. 그동안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했죠. 해외 영업 쪽으로? 네네. 다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지금 회사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네. 이제 뭐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 이제 OEM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글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해외 영업 부장으로 갔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퀄리티 체크 QC QC 부장이 자리가 공석이 생긴 거예요. QC 부장은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조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생산 관리와 QC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힘들고 책임감도 크고 그 자리가 뻥크가 나는 거죠. 누군가 가야 되는데 다 꺼리는 자리이고 이제 제가 짬밥도 가장 어리고 제가 갔죠. 그걸 가서 저는 이제 제조를 배우려고 거기서 이제 뭐 보통 QC 부장은 이렇게 보고 받는 자리인데 저는 항상 이제 진짜 현장 가서 이렇게 중국인들 작업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듣고 한 30% 처음에는 40%, 50%, 한 60%, 한 60% 정도까지는 마지막에 이해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 그 당시 브러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얇게 모공보다 가장 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기술 개발 중이었는데 야 이건 향후에 된다. 이런 트렌드가 온다. 열심히 그거를 배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사업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럴 땐 다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직장 생활을 네? 맨날 한강에만 가지 말고 뭐 낚시만 하지 말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사업 조금 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만약에 라이브 카페를 안 했으면 내가 어땠을까? 지금 몇 년 뒤에 엄청 커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그때 실패를 그때 안 했으면 더 크게 실패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많이 좀 더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실패한 건 필연적이었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부족했죠. 근데 뭐가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첫 번째는 자신감이 근거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나는 뭐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있다는 생각 그리고 막 밀어붙이는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특히 마케팅 지식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인데 그런 것도 되게 부족했고 그리고 진짜 관리라는 뭐 경리 세무회계 관리를 돈 관리? 네 아니요 돈 관리
세무에게 전체적으로 회사를 이렇게 보고 그 관리할 줄 아는, 이를테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법인세와 부가세 개념, 뭐 종합소득세, 네. 뭐 이런 개념도 세금계산서에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잘 모르면서 아니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그런 거 몰라요? 아니 고시 그런 게안 나와요. 직접 해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고시를 떨어졌구나. 왜 고시를 떨어졌나 했더니만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뭐 관리 여러 참 너무 포괄적인 얘기인데 진짜 그런 식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창업하는 분들은 그런 걸 알고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계속 관심 가져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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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럼 잠시 제가 그 당시 지금 이제 제 인생에 뭐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저희 회사 지금 법인에 감사로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프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보다 10년 선배시거든요. 근데 그분 회계사신데 그분은 그 전에 모시던 상사의 친구분이시거든요. 네. 그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폐업하고 회사 생활할 때입니다. 어느 날 뭐 주말에 등산을 혼자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에 간다고 하시길래 저 좀 같이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뽑아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미샤, 이제 저는 화장품에 향후 관심이 있어서 미샤, 뭐 더 페이스샵 등등 뭐 그리고 재무제표부터 배웠어요. 산행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항상 재무제표. 특이하다. 아니 이건 뭐 수련의 기간인데. 이거는 셈을. 그러니까 언젠가 네. 다시 해야 되니까. 언젠가 지금 그 당시에는 한 2년 뒤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지금과 같이 아마추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건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실패하셨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빚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갚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그냥 재산을 정리해서 다 갚아버린 건가요? 없었고 네.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 동안 계속 뭐 항상 저는 수중에 한 10만 원, 뭐 50만 원도 없는 받으면 다 이렇게 갚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갚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2년 계속 빚 갚느라 정신 없었고 돈을 못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2년 반 만에 이제 다시 창업을 했는데 그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카드로는 500 받았습니다. 야, 카드 돈으로 시작하신 카드로 거예요? 시작하는 500만 원으로? 거예요? 저희 지금 법인 그거 도박 아닙니까? 도박? 카드 500만. 저희 지금 그 법인에 야, 대단하다. 자본금이 네. 지금도 500만 원. 아 그래요? 네, 와! 그 엄청 500. 500만. 네, 아직 충전을 안 했습니다. 야, 그러면 제가 봤지만 지금 500만 원 되면 거의 일대주 될 수 있는 겁니까? 501만 원. 와, 대단하시다. 500만 원은 처음에 그 제품 이게 모범 브러쉬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저기 진동 브러쉬 하나, 샘플 하나, 그거 하나 있었어요. 500만 원으로요? 야. 그때는 이제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았을 건데요. 아니요, 그 아까 이제 브러쉬 헤드 파트의 샘플 지금도 제 제품 만드는 공장인데 저기 영천에 계시는 네. 이제 공장 사장님이세요. 그분은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글로벌 회사에 2차 벤더시거든요. 네. 제가 그때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샘플을 작업을 해주셨어요. 만들어 주셨구나. 네, 그 샘플 가지고 저는 이제 홍콩을 가서 네, 홍콩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스토리가. 아, 근데 카드론 500만 원으로 그걸로 창업하실 때는 뭔가 이것이 굉장히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잘 안 됐으면 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뭐죠 그거? 야. 그거 있잖아요 캐시론 같은 거. 아.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또 무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환경은 보면은 무리한 환경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 부인이라든가 이런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뭐 겁이 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결혼을 못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뭐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예, 결혼을 못했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면 전에 회사에서 화장품 취급하는 그 업체를 다녔었던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화장품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쪽에 더 알고 계시니까. 예전에 30대 초반에 이제 만나던 해외 친구들 있거든요. 뭐 지금도 아주 친한 친구 하면은 저기 아까 홍콩에 이제 캐나다 국적의 그 친구 이제 이름 말할게요. 제니퍼라는 친구예요. 네. 네. 여자 이름 같으세요? 예, 제니퍼 여자예요. 그래서 도와줬구나. 뭔가 있어. 결혼은 안 하셨어. 있어. 제니퍼하고 썸 탔네. 네. 아니 대표님은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임스. 제임스. 네, 와 제임스와 제니퍼. 나도 이름 하나 바꿔야겠어. 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어요. 네. 평생 갈 친구. 네, 알겠습니다. 일하다가 썸 타면 힘들어요. 원래 부부는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 썸 타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제니퍼는 그 어떻게 만난 겁니까? 처음에 만난 거는? 예전에 네. 이제 초반에 이제 이렇게 거래처로 할 때 그 친구도 화장품 분야에 있고 뭐 저도 그런 걸 이제 수출하고 그 당시 수입하고 뭐 이랬으니까 우연찮게 그때 만나서 일을 좀 섞었는데 네. 일만 섞은 거죠. 몇 살이에요, 제니퍼는 몇 살이에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몇 살이에요? 제니퍼는 저 38. 38. 지금 몇 살이시죠? 40살입니다. 40살. 알겠습니다. 일을 좀 섞었는데 네. 제가 진짜 그 태어나서 본 가장 열정적인 애거든요. 그 친구는 그냥 직원인데 회사 그냥 매니저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 가장 일을 잘하는 친구예요. 저는 엄청 빠르거든요. 일하는 게 정말 빠르고 일이 안 끝나면 전 집에 안 가거든요. 이제 그런 성격인데 걔도 그런 거예요. 직원인데 저보다 더 빠르고 더 열정적이고 저보다 너무 센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부딪혔다가 정말 그 존경하게 되는, 저는 그 친구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이제 최근에도 제가 뭐 이제 최근에 어떤 또 뭐 방송을 한번 탈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거 탔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웨이신이라는 어플로 그러니까 메일 보내거든요. 저희 바이어 친구들이랑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탔다. 다 너 덕분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나는 단지 너의 패션이 좋았다. 그리고 단지 너가 잘 되는, JMP가 잘 되는 걸 지켜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카드론 받아가지고 그 샘플 만들었잖아요. 홍콩을 가셨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니퍼한테 그걸 갖다 준 겁니까? 제니퍼 회사에 회사에. 제니퍼 회사에 이런 제품을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그 기회를 줬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줬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했고 그다음에 한 2시간 미팅을 했고 거기 사장, 부사장, 디렉터들 그 제니퍼 얘가 모아주는 것까지 얘가 해주기로 했거든요. 제니퍼는 직책이 뭐였는데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장, 팀장 정도. 부장급? 거기는 부장급 정도. 근데 그렇게 정말 중요한 PT잖아요. 거기서 승분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을 달랑 샘플 하나 들고 간 건데 그럴 때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에 10분에서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식으로 그걸 표현했는지 이분들도 나중에 그런 중요한 순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 팁을 주신다면 그런데 부끄럽다. 저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변하고 던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돌직구 내 어깨에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게 나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없고 그렇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이 플라센타 어떤 그 아주
이런 그 럭셔리한 프리미엄급의 화장품을 런칭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그 사장한테 있었어요. 네. 그 정보가 제니퍼를 통해서 왔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을 섭외를 그 회사에서 했죠. 그래서 스위스 회사에서 왔고 저기 호주에서 왔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마지막에 기회를 줘서 세 개에서 경쟁한 네, 거였어요. 세 개 회사가, 스위스하고 호주하고 네, 같이 세 개 회사가 비딩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가 없는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까 이 모공 브러쉬 이 샘플 이 브러쉬 샘플과 그 태반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이 태반의 원료를 제조합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력을 가진 곳이 한국에 독보적인 곳이 있어요. 예, 제 이름도 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런 회사에 그런 그 회사를 찾아가서 처음에 상무님과 설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설득을 했고 히든 카드를 갖고 갔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원료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얘기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당당하게? 네, 당당했죠. 네. 내가 가장 잠깐 잘할 좀 수 여기서 있다. 잠깐 좀 재연 좀 해주시죠. 재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분들도 언젠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잠깐 재연해 주신다면. 잠깐. 제니퍼라 생각하시고. 영어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 네. 영어로 잠깐 좀 재연. 잠깐. 저희 네. 그냥 제니퍼한테 네. 보고 있을 제니퍼한테 예, 한마디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Hi Jen, yeah, I always appreciate you and respect you. Yeah, always thank you.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니퍼가? 홍콩에서 지금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요, 조만간 볼 것 같아요. 조만간 다시 보기. 네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잠깐은 그 중요한 순간에서는 뭔가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돌직구를 던져라.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샘플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경비를 쓴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 그때는 제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네. 아까 그 제품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PT를 하러 갔고 법인도 없이 회사 설립하기 전에 대단하다. 해서 갔고 예. 그리고 실제 이 프로젝트가 나한테 오면 내가 아까 이런 제품을 정말 잘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아까 그 스위스 뭐 호주의 예, 뭐 얘네들보다 우리 그 태반 그리고 뭐 스템셀 뭐죠? 줄기세포 그리고 뭐 플라센타 태반인데 플라센타와 관련된 이런 제품은 한국이 독보적이다. 쟤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한국에서 기술력 있는 회사가 나를 서포트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이제 찍었던 그 회사들 뭐 사진이며 뭐며 이제 그 PT에 다 넣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나를 서포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프로젝트를 달라라고 했고, 네, 그 사장님이 2시간 끝에 딱 이제 한참 한 다음에 굿럭 제임스 하고 거기서 컨펌해 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대단하시다. 간절함, 절실함. 네. 그런데 눈빛이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럼 거기서 이제 오더가 확정이 되고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을 먼저 오더를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제조원을 설득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이미 팔 곳이 그때 정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팔 곳을 이미 정해놓고 이제 만든 거죠. 한국에 와서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론 500을 받아서 저기 서초동 단지야 그 3평짜리 있거든요. 거기서 법인 설립을 했죠. 그리고 저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디자이너, 화장품 제품 디자이너를 만나서 면접 보는데 깜짝 놀래죠. 난 단지하로 데려가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 나랑 해보자. 그분이 하셨어요? 네네.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있죠. 그러면 대표님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거의 무자본으로 먼저 오더를 딴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회사도 만드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것이 지금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사실 2년 전이지만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같아요. 기과세로. 제니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맥이 있은 다음에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사람을 일단 네. 모르면, 그러니까 일단 또 이렇게 얘기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열정이고 진정성이고 이딴 거 아무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내 준비 실력, 기본적인 실력은 갖춰놓고 무슨 얘기 하자는 거죠. 네네. 뭐 기본적인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아까 저처럼 세무에게 뭐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깡깡한 자신감으로 해볼 수 있겠거니 이런 네. 싸가지 없는 그런 창업 말고 아, 적어도 내가 준비됐을 강하시네요. 때 네 가지. 준비됐을 때 어느 정도 그때 창업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럼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를 하는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작은 기회들이 저는 부끄럽지만 또 지금 모비스, 현대 모비스에도 제 제품 또 납품하고 네. 그 GM, GM에도 네네네. 납품하고 막 이렇거든요. 네네. 그냥 어떻게 저희가 작은 회사가 다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네들이 이유 없이 저희 제품을 이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 인맥이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것 연결만 해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 기업 사이트도 없고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SNS 계정이나 블로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한 자신감이 그런 인맥 때문에 나와서 그런 입소문을 노리신 건가요? 홈페이지 없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아예 없어서 네, 지금 사람들 후기만 보고 지금 10월 말에 이제 오픈되는데 홈페이지가 네, 이제 오픈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기존에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요? 지금 저희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몇만 원의 네. 그런 가장 프리미엄급 제품이에요. 네. 뭐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저 홍콩, 대만, 뭐 미국 이런 드럭스토어들에 팔리는데 한국의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작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 알려서 좋을 게 없는. 그러면 홍콩이나 대만의 고객들은 이게 JMP 인터내셔널 만든 거 모르는군요. 그럼요. 아니, 오해문자 걔네들은 식으로. 한국에서 오해만 거니까. 아니죠. 뭐요? 아니죠. 저희 제품인데 네. 한국에서 온 제품이고 네. 그리고 되게 럭셔리한 어떤 이런 고급 제품이다. 네네. 이를테면 좀 중견 화장품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뭐 알만한 여자분들 외국 애들은 모르거든요. JMP 닥터핑크나 뭐 닥터바우어나 걔네들 우리 뭐 한 수천억대 하는 중견 브랜드나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제품력 저희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중요한 자리에서 선점하고 있고 저희가 왜 이렇게 우리 같이 작은 회사에서 만든 이런 제품이다라는 걸 전혀 알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홈페이지를 안 만드신 네, 겁니까? 그럼요. 만들 일부러?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만드는 것은 이제 국내 런칭을 하거든요. 네. 인재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방송에 나오신 겁니까? 공대 런칭하시는 네, 통합 검색을 이용당하는 해보면 거 같아, 어째? 아니 근데 통합 검색을 해보면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이 이걸 써보고 후기가 있어요. 네. 딱 그 블로그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까지 아직 나와 있더라고요. 1페이지.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소식들. 그러면 이제 지금 제니퍼라는 어떤 인맥을 잘 활용하셔서 일단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후속 그 고객들에 대한 발굴, 그 다음에 개척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되게 일을 잘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여자 뭐 캐스인가요? 요새 여자예요? 근데 여자예요? 요새 가을이라 가을 타세요 지금. 근데 여자 같은데 왠지 여자 아닙니까? 네네. 맞죠?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여자죠, 여자. 대학생이네. 여자. 그 여자한테 뭐 인기가 있으신 거네. 비결이 그것이네. 비법 좀. 대표님 좀 잠시만요. 네. 이게 그 친구, 그러니까 저희 중국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선배 회사에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였는데, 정말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친구를 방학 때 불러서 인턴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해외 회사들 데이터들 제가 이제 양식 딱 만들어줬죠. 이러이러 우리 제품들 소개하는 뭐 해서
한 2,000회사에 메일들을 보냈고, 메일을 보내게. 네. 그리고 기타 이제 또 뭐 아마존, 알리바바 등등의 기업 서칭들, 네네. 우리 제품을 할 만한 그런 바이어들을 한꺼번에 먼저 쭉 뽑으면 한 이제 몇천 개 또 뽑거든요. 보내. 그리고 답이 오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 라고 답장을 다 해주고. 그때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나요? 중국? 네, 걔가 이제 몇 살 때였어요? 그 친구가 4학년 이제 졸업하기 전에 휴학 22살, 가는 3살 상태. 됐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만 했던 네네.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이어랑 얘기가 깊어지면 그때는 이제 제가 대표님이. 저랑 이제 제 직원이 나서는 그래서 그 영업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대만, 미국 이런 데 수출했다고 했는데 저희 뉴질랜드, 싱가포르, 러시아, 우즈벡 뭐 이런 데 많거든요. 네. 그렇게 만난 바이어들. 근데 사이즈가 작은 바이어들은 이제 다 지금 뺀 거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처음에는 이메일로 컨택이 된 거네요. 네. 그 대학생이 알바처럼 해가지고 인턴으로 네네. 해가지고 네. 컨택한 것이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리스트를 확보하시고 일단 제니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맥을 활용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리스트를 확보하고 개척하고 그 발굴하기까지 그러니까 첫 오더를 생산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시간이? 지금 제니퍼 제외하고 예, 그거 그러신 거죠? 제외하고. 예. 해야죠. 아니 의외로 반응은 빠릅니다. 아, 메일 그래요? 보내면 제가 1,000개 회사에 메일을 보내면 네. 한 응답률이 10개 회사에서 메일이 답이 옵니다. 1%. 그 중에서 또 주고 받으면 거기서 한 1~2% 또 걸러지는 것 같아요. 결국 수출은. 그러면 0.12% 제가 해본 결과는 한 0.12%. 한 1,000개 회사 보냈을 때 한 개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일단 뭐 한 10,000개 회사 보내면 10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올까 했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개 회사에 리플라이가 오고 그러면 그 처음에 그 메일 문구는요 대표님이 작성하신 거 네. 아닙니까? 그 친구는 이제 한 거고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오늘 이 말 듣고서 그래 나도 한번 해외에 1,000개의 메일만 보내봐야겠다 했을 때 그 문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헤드라인 그 헤드라인 카피하고 문구를 만들 때 팁 같은 것 좀 하나 말씀해 주시죠. 메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건 하나의 노력인 거잖아요. 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바이어가 첨부 파일을 열게 하면 안 되죠. 네. 메일상에 짧게, 길게, 이 얘기 길면 일단 또 틀렸고, 네. 짧게 나는 한국의 이런 회사인데 이런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 뭐 프로포즈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제품 사진 붙이고 뭐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한눈에 보고 한 5초 정도를 내 메일에 그 시간 투자를 했을 때 5초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럼요. 그랬을 때 관심이 가면 자세히 이제 읽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를 첨부 파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첨부 파일로 보내면 안 되죠. 저도 요약을 안 하셔야 읽어보거든요. 된다는 거죠. 본문에 그냥 딱 10장 아래 한글로 보내면 절대 안 되겠다. 제가 요즘 안 써요.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이 아는데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해봤으니까. 원래 무역조의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중국의 대학생을 어떻게 인턴으로 해가지고 잘 활용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친구가 지금도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뭔가 아니요, 그 친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것 네. 같은데 가끔 뭐 연락 오는. 그러면 네. 우리 한국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도 중국 유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앞으로 뭐 중국 시장이나 그런 아시아권 할 때 그런 지금 대표님처럼 중국 유학생을 우리가 인턴으로 뭐 채용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그 네. 친구를 불렀던 이유는 이제 따로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중국어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아. 중국어가 예전에 중국어가 영어보다 좀 편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국어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처음 제가 뽑았던 그 디자이너 친구 그래도 처음 가장 이제 세평짜리부터 고생했던 친구고 그렇죠. 쭉 같이 네. 가서 이제 같이 빗보게 해줘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로 수출을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족 친구거든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래서 이 친구 영어 가르치려고
그리고 저는 그 친구랑 중국어로 대화하고 그 친구는 영어, 중국어를 다 잘하는 한족인가 네네. 보죠? 그 친구 영어 잘하는 어. 한족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중국어로 얘기하게끔 그 친구는 영어로 얘기하게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인터넷으로 채용도 좋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한 달에? 그때 솔직히 예, 저 100만 원씩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많이 그 친구는 그 당시 저기 시간당 정확히 10원씩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700원. 근데 많이 받는구나. 예, 저는 큰 돈 나름 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건 그 OEM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아이템별로 초도 물량을 생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초도 물량을 기업에서는 그 제조원에서는 좀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어떻게든 작게 그 주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주문을 하셨을 때가. 처음에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500만 원으로 카드론 받아서 법인 설립하고 이제 몇 개월 동안에 한 번은 밥 먹으러 이제 또 직원이랑 그때 둘이 있을 텐데 갔는데 제 그때 서초등 바로 옆에 대학교 친구 한 30m 앞에 그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야 빨리 200만 붙여놔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바빠서 안 보낸 거예요. 3천 얼마 있는데 법인 통장에 직원이랑 밥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없다는 얘기는 차마 진짜 제가 하기는 싫은데 이게 진정한 리얼 사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식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를 했죠. 빨리 보내 시키야. 진짜 지금 급해. 저 밥 먹을 돈이 없어. 빨리 보내 시키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보내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했죠. 그렇게 가면 샘플이 나왔고 이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품 샘플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다시 이제 홍콩에 갔죠. 그래서 사장님이랑 이미 작전은 짰고 제니퍼랑 어떻게 하겠다라는 작전은 짰고 내가 뭘 요구할지도 믿고 처음에 그러니까 총 50만 불을 요구했거든요. 한 5억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만들려면. 지금 이런 제품 만들어내려면. 근데 그전에는 물론 저도 이제 뭐 돈을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큰, 그 당시 저에게 너무 큰 사이즈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테니 보내줄 테니 미리 좀 당겨달라. 투자를 해달라는 거냐.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거는. 아니야 투자 필요 없다. 투자 말고 미리 성금을 달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렇지. 이 제품을 내가 잘 만들어서 너네한테 하면 너네가 진짜 이렇게 큰 돈을 벌지 않냐. 그리고 이제 또 제니퍼라는 친구가 막 그 윗사람들 뭐 디렉터들 설득해서 이미 작업들 쳐놨고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손들면 난감한 건 그쪽도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그 전에 또 이제 뭐 알지만 다시 한번 뭐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리 성금을 달라라고 해서 처음에 15만 불 받았습니다. 성금을요? 그래서 1억 6천 정도 먼저 받아서 공장들은 보통 50% 이렇게 결제를 해주거든요. 네. 공장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만저만 한 30%만 받고 이렇게 돌리자. 다 30% 받고 다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완성돼서 이제 나왔을 때 뭐 마지막에 제가 이 제품을 아까 이 화장품을 또 다음 이번 주 토요일배로 선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다 만들어서 오늘 EMS 그 택배로 보냈으니까 내일 저는 이제 이 제품들 이번에 생산된 제품들을 이 로트라고 하는데 로트 이 제품들을 봤는데 그리고 제가 먼저 검사를 하고 이 제품을 이제 보낼 거라고 선적 샘플을 보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선적 샘플을 그 당시에 보낼 때 이렇게 제품이 나왔어.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왔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아까 35만 불을 더 줘. 공장들이 이제 잔금 결제하고 해서
수출을 했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 중국의 그 회사 거기 오너였습니까? 전문 경영이었습니까? 그 사장이 오너죠. 네네. 그 오너니까 그렇게 그렇지. 했지. 아마 전문 경영이었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떻습니까? 중국 회사들이 되게 보면 배포 큰 거잖아요. 홍콩 회사. 홍콩 회사가 밀어주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보통 그런 중국계 회사들이 오너들이 좀 그런 배포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니면 그 회사가 좀 유별난 회사인가요? 글쎄요. 진짜 신기하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그 회사 사장이 뭐 입스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한국에 또 그 서플라이어들 또 뭐 이런 거래처들 많거든요. 네. 한국에 오면 저랑 다니거든요. 네. 항상 예, 어느 틈에 이제 그런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홍콩 가면 그 호텔 이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가장 비싼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점심 사주고 네. 어느 틈에 그 이렇게 친구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셨나? 보면은 되게 인맥을 쌓고 신뢰 쌓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스킬이라기보다는 그걸 되게 잘하시는 것 순수한 같은데. 면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장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런 비결, 그런 신뢰를 쌓는 본인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뭐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돈은 좀 더 어려운 문제지만 돈도 안 되는 문제, 특히나 어떤 친구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 기회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항상 돕거든요. 늘 그건 쭉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니퍼라는 친구는 예전에 그 열정 있게 일하는 친구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쟤는 직원인데 저렇게 열정 있게 저렇게 빠르게 그 자료 만드는 거 보면 큰 그림도 그리고 작은 디테일도 있고 저는 그 친구랑 일을 하면서 정말 일을 배웠거든요. 네네. 영어도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한국에 이제 가끔 출장 와서 하면 김치를 막 맛있다고 막 했던.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김장 담그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 제니퍼 또 있어요. 이제 김치 좋아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이만한 그 통 라겐락통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어머니가 또 해주시니까 저 EMS 보내고 그건 좀 했거든요. 김치를 보내주셨구나, 레귤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김장 담을 때 네. 생각나니까. 네. 야, 근데 전라도 김치. 네, 그래서 저기 제니퍼는 저희 어머니를 김치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니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지금 이제 좋은 관계가 됐으니까요.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그 일의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또 오해도 생기고 안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제니퍼라는 사람과 친해지게 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얼마를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건가요? 글쎄, 그 당시 한 6개월, 1년 정도 처음에 한 2, 3개월이 일을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빴고 뭐 너무 이렇게 깐깐하고 막 뭐하고 뭐 이렇게 되게 기분 나빴는데 이제 그 기간이 넘어가고 아무튼 제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걔를 좀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게 배우려고 하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후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야, 좀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직장 생활이 있고 학교 있고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뭔가 우리의 어떤 뭔가 우리 상대한 사람이 능력은 있고 뭔가 깐깐하다. 거기서 뭔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네? 그거 잘하는 것이. 그냥 마음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좀 까칠하지만 뭐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뭔가 거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먼저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그러니까요. 존경한다.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네. 보통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좀 저런 이러잖아요. 난 안 그러는데. 갑자기 그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 don't think so.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 이 이름이 닥터싱크 플러스 그 이름만 봐서는 화장품인지를 제가 좀 알기 어렵잖아요. 혹시 이런 관점에서 그 닥터싱크 플러스라는 이름을 생각해내신 건가요? 저건 네. 저건 왜 이제 화장품 관련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왜 그랬냐면 그 좋은 제품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디자이너들 이렇게 일하는 작업하는 거 보면 제가 자주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술하네. 예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예술하는 거예요. 찔리죠? 이분도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찔리죠? 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소비자한테는 작은 디테일 뭐 이런 것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쓰기 편해하죠. 정말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조자의 관점에서 보는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출발점이 틀리거든요. 마켓에서부터 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마켓에서 필요한 제품, 트렌드, 그래서 현재 어떤 제품이 론칭이 돼야지 되는지 늘 하는 고민은 저는 이제 마켓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어떤 제품을 만들지가 결정이 되면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네. 실제 제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자. 제조자의 입장에서 좋은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더하다. 네, 그래서 닥터 띵크로. 그러니까 띵크 플러스라는 게 소비자의 생각에다가 플러스한 거네요. 생각. 네. 닥터는 어디서 나오나요? 닥터는 왜 닥터? 닥터는 이제 제 있어 보이게. 대표님이 아까부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뭐 인맥도 진짜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해서 좀 확신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 어떤 면에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제안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너한테 그 홍콩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근거가 있던 거예요? 네, 저희 제품 약간 이제 이런 제품이 가서 시장에서 소구된다 그러죠. 소비자한테 소구가 되지 않으면 그럼 다 로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쪽에서 그네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이제 윈윈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소비자의 그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조용히 더 연구하고 더 만드는 게 맞지. 저는 이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아까 특히나 처음에 브러쉬 같은 경우는 가장 아마 브러쉬의 그 스펙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좋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일을 했었으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그것만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품 그런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까 그 안에 태반 제품에 대한 그런 확신은 있었죠. 그건 기본이죠. 근데 태반 제품에 대한 것은 브러쉬가 중국에서 아이디어 얻으셨지만 태반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태반은 그쪽에서 먼저 가장 프리미엄급의 고가의 그런 제품을 딱 자기들만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런칭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맞는. 네, 거기에 맞는. 그래서 처음에 줄기세포와 태반 둘 중에 제안을 했다가 태반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니퍼라는 친구랑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태반의 제품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저 용기 좀 보시죠. 저희 집에 저게 있는데 저 크림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씻고 나서 저도 저거 바르거든요. 그걸 보면 저 기분이 좋습니다. 여자들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비싸 보이잖아요. 아니,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금 색깔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일부 금 색깔로 한 겁니까? 그럼요. 타겟을 타겟은 40대에서 60대에 돈 많은 연세 있는 분들. 그 홍콩, 중국, 대만의 중화권의 사람입니다. 타겟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저걸 자기 화장대에 못 놓거든요. 저 비싼 제품을. 그래서 저 제품이 내 화장대에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브랜드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닥터 바우어라는 닥터 바우어.
그럼 이제 요 똑같은 제품을 닥터 바우어로 지금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이제 국내에도 런칭을 하신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 국내는 런칭하는 닥터 싱크 플러스로 할 겁니까? 브랜드를 바우어로 할 겁니까? 국내는. 지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고민 이제 중이실 것 같아요. 홍콩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부탁하는 사안이 있어서 네.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만 팔아라. 그래야지 아. 밸런스가 맞는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팔려다가 그네들의 세일이 그렇죠. 네. 소탐 대실하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가격대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홍콩의 시장 그 시민들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중국 홍콩은 네. 대부분의 소비층이 중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서 가는. 와서 사가는. 아. 지금 저희 회사에 조금 지난달 저희는 매출 성장 곡선이 막 이렇거든요. 네네. 매달 그 1월 달에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한 1억 정도, 네. 2월 달에 한 2억 했습니다. 네. 3월 달에 뭐 한 3월 달에 한 3억, 4억 이러다가 5월 달에 8억. 네. 어. 거의 뭐 피부나츠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이렇게 하는데 이번 달에 한 1억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게 홍콩 지금 민주화시 아 맞아. 아. 드럭스토어들이 저희 제품 파는 문을 좀 많이 닫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그 판매되는 주력이 저 화장품인가요? 아니면 모공 브러시 쪽인가요? 화장품. 화장품 쪽이. 모험 보시면 싸죠? 이거 왜 훨씬? 네, 네, 훨씬. 가격이. 아니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보통 이 중국 시장에 화장품 업체가 진출하려면 그 위생 허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 시간이 뭐 기약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이제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이 좀 자유로운가요? 홍콩은 네. 무관세, 부가세도 없고 네. 아주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 그래도 뭐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허가를 받는데 저희가 허가 받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됐거든요. 얼마 안 걸렸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한 1년 이상 아, 그러니까 걸리고 홍콩을 우리가 홍콩에 진출되면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와서 쇼핑을 해가니까 네. 본질만 괜찮으면 홍콩에 들어가면 팔리는 거네, 중국 시장까지. 그리고 홍콩 애들이 이제 중국 걔네들이 드럭스토어이기 때문에 매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중국에도 네, 네. 매장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알아서 중국까지 보내서 팔고 있어요. 아 그럼 중국 직거래를 시도는 하셨는데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계획이 아직 없으신 건지? 중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잠깐 지난 월요일 날도 중국인 4명 와가지고 네. 막 저희 이 제품 가지고 중국에서 하고 싶다라고 막 하는데 조금 이따 하자 네. 막 이렇게 설득해서 보냈는데 저희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얘기라 중국으로 저희가 수출하려면 불법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위생허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밀수인 거거든요. 아이씨.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저걸 수출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지금 갈 길이 뭔데 지금 얼마 됐다고 금방지게 돈 좀 벌자고 불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바로 이제 해외로 나가신 거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창업자들 되게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뭐 대표님처럼 국내 시장 안 보고 바로 해외로 가는 거,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어프로치 하는 것들은. 제가 먼저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일요일 아침에 뭐 보세요? TV? 저는 그 영화 아마 잘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는 그 영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거든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저는 보는데 그러면 저희 홍콩 애들 특히 또 중국 애들 얘네들은 뭐 본지 아세요? 일요일 아침에요? 어떤 거? 자, 이거 맞춘 분한테 뭐 하나 드리죠. 아, 맞춥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바로 줄게요. 이거. 아니 이거 24만 원 이게 아이씨. 좋아. 이거. 자, 맞추면 이거 드릴게요. 아니 정확한 뭐예요? 프로그램 이름. 네? 프로그램. 네? 별그대. 별그대는 2등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야 말고 자, 예능 프로예요. 예능 뭐요? 프로. 예? 러닝맨이에요, 러닝맨. 런닝맨. 나오세요. 야. 아니, 이걸 준다 그랬는데. 야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이건 가져가셔야 되나? 아니야 이게 네.
참 이게 참 답답하다. 이게 샘플?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국내에 팔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파란 게 붙어져 있는 건 네. 제 쇼핑 샘플. 저희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아직 완제품이 줄 수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럼 다른 제일 좋은 거 빼고. 네. 기계. 기계. 예, 받아가시죠. 오세요. 네. 너무 미세요. 아침에 러닝맨을 보는구나. 그래요? 그게 자막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아예 번역이 돼서 나오나요? 번역돼서요. 아, 그리고 저기 뭐 저희 바이어들 중에 아까 별구대 안 본 친구들 미국 애들도 그렇고 뭐 별구대는 뭐 난리 정말 그랬고 런닝맨 저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애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에도 한 적어도 한 20-30명 정도가 저한테 아까 뭐 왓츠앱 뭐 라인 네. 웨이신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소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런닝맨 얘기, 별구대 얘기 이런 것부터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류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죠. 네. 가격은 리즈너블하고 퀄리티는 못지않다. 뭐 일본 뭐 그리고 뭐 미국 유럽 제품이 못지않다가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인 것 같아요. 이 작은 국내 시장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야죠. 직접 그 오너가 잘 모르면 그런 요즘 뭐 이렇게 그런 잘하는 영어도 잘하고 이런 인력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막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해외 시장을 보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아 쪽을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제품이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거하고 해서 또 뭐 자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도 한번 투자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 유럽에 어프로치를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유럽 애들이.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 관심이 저는 없어요. 굳이 제가 거기에 어느 나라에 수출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 어떤 그 회사들은 어느 나라에 10개국이 20개국이 수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제 얼마나 수출했고 기업은 이윤을 내야지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전혀 없는. 네. 근데 이게 우리 나오는 대표님들마다 하시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시아. 쉽게 얘기해서 유럽, 미국 뭐예요? 일본 쪽에 물건을 쓰라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선진국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쓰는데 필리핀 쪽에서 생산한 제품을 쓰라 그러면 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그 지링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궁금하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아니 저기 마이크 저기 뒤부터 하세요. 자, 빨리빨리 하죠. 질문하서 많을 것 같아요. 하세요. 질문.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그 유럽 시장 질문 하나만. 네. 가장 하시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나. 지난 거 하나. 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업할 시점에 내가 그런 운이 뭐가 좀 뚫린다, 풀린다라는 어떤 느낌, 직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었나요? 뭐 그 말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울컥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막힐까 계속 좀 막혔거든요. 그래서 참 막힌다라는 느낌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업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할 때는 이제 좀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뚫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랑 차이는 좀 더 간절함도 있고 뭐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사실 준비가 조금 더 그때보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내면의 자신감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좀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실 그 인생이 꼬이거나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인생에 보면 그래도 긴 것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서 그걸 지내야 될까요? 그 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그럴 때 다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꼬이기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결국은 준비 안 돼 있으면 내공을 좀 더 그 시간에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렇게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이제 사업 특히나 실패하고 해왔던 과정을 보면 저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스펀지가 되자라는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배울 게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보면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제조해서 뭐 이런 것만 좀 할지 뭐 아까 그런 디자이너들 만나고 또 이런 아까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 배울 게 너무나 많잖아요. 다시는 그분들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한 시간 만나면 그 한 시간이 나에게 평생에 한 번의 기회인 거죠. 스펀지처럼 빨아야죠.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걸 알고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듣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막 너무 ጨ려봐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 언젠가를 준비하는 것, 이게 가장. 야, 오늘 명언이다. 네. 자, 그다음 질문.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분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케이스나 아니면 원재료 관련돼서 이제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알려진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업들만 나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분들이 좀 성공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온라인 무역 관련된 이제 알리바바닷컴 한국팀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좀 성공하는 업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표님 실패도 하셨고 또 지금 성공 이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공이란 뭔지 그 정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다 대표님들부터 틀리시기 때문에. 이 얘기도 지금 참 제 그럼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하지 않게 얘기한 겁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면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이렇게 딱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누구나 이렇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스토리를 써가잖아요. 나의 스토리. 저는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름 조금 준비를 해서 뭐 이제 좀 그런 인고의 시간을 가지다가 카드론 500만 원까지 받는 그런 밑바닥까지 가서 창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오늘까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카드론 500으로 대출 받아서 정말 창피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회사가 수천억대 그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써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는 제가 이루고 싶은 그런 가치가 좀 녹아있기를 바라거든요.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직장생활이야 라는 제 친구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대기업 다니는 애들 특히나. 그리고 뭐 직장생활 뻔하잖아요. 좀 더 연봉이 많고 적든. 특히나 중소기업은 미래가 없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내 그 돈 모아서 전셋집, 서울에 전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제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제 뒷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희망이, 특히 내일에 대한 그런 큰 희망이 없는 거죠. 같이 읽어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마음 다해서 일했던 우리 직원들 집 걱정은 안 하게 해준다,
그게 제 꿈이거든요. 제 목표고 저는 그 스토리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진짜 내일은 태양이 뜨지 않아. 내일 없이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일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마이크 전달. 마이크 이쪽 전달. 마이크 하세요. 네. 네. 그 화장품이 굉장히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업체가 너무 많아서 그 뭔가 차별화된 거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데 그런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유통망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 나가려면 유통망 뚫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런 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품 플러스 뭐 유통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화장품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저는 계속 아시나요?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화장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런 결론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업계에 먼저 있는 선배의 입장으로서 제가 그럼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 같아요. 이 좋은 화장품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혀 모르면 그렇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기술력 있는 아무튼 그런데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디자인이 프리미엄이 되는 그런 시대고 그리고 마케팅 컨셉 전략 제가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약 얘기를 하면 요즘 뭐 이를테면 알로에 제품이 되게 인기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태반이라든지 스템셀이라든지 네. 그런 큰 컨셉과 그리고 거기에 맞물리는 좋은 그 디자인 가지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특별히 자기가 그런 어떤 특별히 뭐가 없으면 국내에 요즘 소셜 이런 거 있잖아요. 소셜에서 빵 터트리는 데들이 있거든요. 전혀 듣보잡인 회사들이 직원 수 2명인데 이런 데들이 소셜에서 확 띄워요. 네. 그러면 확 띄우면 해외에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와요. 해외에서 연락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한글로 소셜했는데 영어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런 제품을 가지고 소싱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고 순식간에 막 이런 케이스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지금 600만 불 올해 건데 저는 왜 부끄럽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몇 분 있습니다. 네. 한 3년에서 한 1000억 하신 분들 와. 있는 거예요. 화장품으로요?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이 셀카봉 뭐 이런 분들이 아이템 좀 말해주세요. 아이템. 어떤 아이템이 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셀카봉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템. 글쎄요. 어떤 분야 이런 분야 유명할 것 같다 좀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야 나름 이런 분야 괜찮은 것 같다. 일단 그 좀 커머셜한 생활용품 중에서 뭐 이제 전기전자 뭐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네네. 또 식품 같은 것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많고 이런 네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존에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회사 제품도 미국의 모 화장품 회사에 지금 핫하게 뜬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을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가지고 컨셉만 약간 바꿔서 디자인을 막 바꿔서 내용물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리고 가격대가 확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분야의 그 해외 글로벌 회사들의 제품들 이런 걸 늘 찾고 검색해 보는 거 그리고 따라해 보는 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마이크. 네네.
지금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원래 저희 딸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기고 집에서 지금 이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화장품 관련 사은품 사업을 한 10년 하고 있어요.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친누님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뭐 저가 사은품은 아니고 좀 말씀대로 디자인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쪽 일을 하는데 국내는 사실 이제 거의 꽉 차서 중국을 들어가고 싶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중국 홈쇼핑 쪽 그리고 하나는 이제 중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교두보로 이제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 창관 나름 또 비용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해보진 않아서 뭐 적어도 뭐 한 2, 3천은 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이제 아까 동영상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길래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 사업하면서 가장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빼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다시 얘기 아까 원점으로 들어가는데 서초동의 반지하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수출을 하고 물류를 어떻게 하고 합니까? 그때 우연하게 저희 서울시 산하에 서울산업진흥원 SBA의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39세까지인데 그 당시 제가 막차 나이로 청년 창업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연찮게 들어가서 이제 아까 국가의 뭐 중기청에서 그런 중소기업들 창조경제 뭐 이런 발맞춰서 지원하듯이 서울시에도 정말 SBA에서 많은 일들 에너제틱하게 많은 일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서울산업진흥원 통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박람회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제 얘기했던 뭐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이것도 있지만 거기서 바이어들 만난 바이어가 또 다른 바이어 소개시켜줘가지고 또 만나기도 하고 네네. 근데 저분은 2, 3천 정도 예상하시는데 SBA가 지원받으면 본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박람회 나가는데 얼마 정도? 제 비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100% 다 지원. 예, 진짜 많은 비행기값까지? 해외 전시회는 안 나갔었고 제가 국내 전시회 국내에도 바이어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SBA에서 특히나 막 해외 바이어들 몽땅 초청해가지고 매칭해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SBA 저도 강력 추천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저희가 CEO톡도 같이 하거든요. SBA 되게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또 질문.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경기대학교 학생 오상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홍콩의 열정적이고 존경하는 파트너 제이 씨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창업을 하면 사업가는 절대 누구를 의존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고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이라는 분이 대표님의 그런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플랜 B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이크 이쪽.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제니퍼 뿐만이 아니고 제니퍼 비롯해서 제 어떤 그런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로 인해서 깨지면 그만 살아야죠. 안 돼요. 저는 그만 살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 없습니다. 야. 그리고 그 정도입니까 제니퍼하고? 아니 아니 생을 하직하시겠어요. 제가 이따 제니타라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제 대표님도 사람의 목숨 걸어야죠. 내 신뢰에 져버리면서 저도 그 당시에 예전에 사업할 때 제가 부도 내버리면 됐어요. 그러면은 몇 년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끝이겠죠. 제가 살고 싶은 방향과는 틀렸기 때문에 제가 책임졌던 거고 이제 딴 거 몰라도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거 아닌가요? 결국
어디서 제가 오늘 읽었는데 인생이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맺어가는 것. 그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저기 전화번호부에 많이 있잖아요. 한 1000명, 한 1000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뭐 오늘 CEO톡에 나왔다고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좋아해 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제니퍼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고. 자, 네, 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직장인으로 생활하셨다가 비즈니스 또 하시다가 또 다시 직장인으로 가셨잖아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모든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사실 그 직장인으로서 생활하실 때 많은 도움을 지금까지도 받고 계신 것 같고 그 제니퍼라는 그 지인도 사실 그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 말씀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후배들한테 많이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각자 뭐 자기 일이 있잖아요.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자기 뭐 직무가 있고 직급이 있고 막 이런데 네네. 이것만 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나 젊은 놈들이 젊은 놈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젊은 놈들은 정말 열정 없는 놈들은 그 젊은 놈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미래가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궁금해해야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참 배울 수 있는, 특히 20대 이럴 때, 30대 초반 뭐 이럴 때 30대 한 중반만 돼도 이제 못 물어보거든요. 특히 20대에 막 조금 막 쫄랑쫄랑 하면서 좀 선배님 하면서 이렇게 배우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걸 안 배우는 거죠.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근데 반면에 진짜 열정 있게 막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향후에 보면 한 30대 후반, 중후반 되면 인생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는 전 늘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 제가 아는 지식은 딱 여기 각자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또 지금 대표님이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나보다 다른 부분을 많이 아는 분들을 만났을 때 회사에서도 그걸 배우려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재료를 보면은 자하거는 이제 중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의학재고, 또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인데, 저것이 그 서양 사람들은 만들기 힘든 재료잖아요. 우리 한국이나 이제 중국 또는 일본에서 이제 쓰여지는 것인데, 저것을 갖다 중국, 홍콩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원래 그 사람들이 중의학적으로 저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또 보강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지시키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아까 그 결론부터 내리자면 마케팅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저희 제품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자신은 있어요. 근데 모든 제품이 다른 제품들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제품들 좋은 제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저희는 이 용기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특히나 투자를 했는데, 내 제품이 지금 써보기도 전에 내 화장대에 올려 있었을 때 그 여자들이 아침에 기분 좋기를 이걸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게 기분 좋기를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최대한 럭셔리하게 이 화장품 이 박스
이 박스가 얼마나 할까요? 지금 위에 이건 슬리브라고 하는데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게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찍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접어야 되는 거라 이제 수가로 만든 거. 저희가 비싸게 한 게 아니고 근데 다 그리고 이건 뭐 형압이라고 하는 거 뭔데 가장 비싼 사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게 다른 뭐 화장품들 박스가 원가랑 맞먹는 저희는 이 박스에까지 그렇게 투자를 한 거죠. 이걸 소장한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게 네, 이게 저희 마케팅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어우 잘하시네요. 많이 투자하신다고 그러길래 프리몰드예요? 그냥 프리몰드에 디자인을 한 겁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거 모르는 분도 프리몰드가 뭐예요? 네.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이를테면 이걸 이제 금형을 파서 사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금형을 팔려면 이게 한 2억이 좀 넘는 이 하나에 2억이 좀 넘는 금형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금형에 아까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저희 색깔을 입히고 아까 이제 메탈 플레이트라고 이 부분을 또 장식을 하고 후가공이라고 이제 아마 제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후가공을 해서 저희의 이제 더 럭셔리한 저희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이런 제품 저희 제품들은 다 금형을 파는 거죠. 자, 또 질문. 네, 뒤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좀 뒤로 전달.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셨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메일을 뭐 1,000개를 보내시고 2,000개를 보내셨을 때 회신이 오고 이제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셨을 때 파트너십을 맺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뭐 그분들의 뭐 사업 규모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고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 질문 좋죠? 여기 있는 분들. 예. 샵 진짜 날카로운 것 같아요. 제 여기 하나에 그건 있습니다. 저희 바이어들이 약간 뭐 홍콩, 대만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기타 아까 다른 국가도 많아요. 많이 이렇게 연락 오고 했었는데 되게 아주 까칠한 특히 처음 뭐 되게 까칠하거든요. 그 처음에 테스트 오더 약간 뭐 이거 샘플은 봐야 되니까 샘플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한 뭐 몇백만 원 오더 그 다음 오더부터는 이제 돈 기준으로 하면 저희 1,000개 뭐 이런 기준이니까 돈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이하의 오더는 저는 받지 않아요. 저희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까지 작으면 어느 틈에 같이 이제 커서 서로 크게 저는 그 이런 작은 이 참 좀 그렇지만 작은 바이어들이랑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큰 회사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분산되면 안 되니까 큰 사이즈의 회사만 만나고 그 회사의 그런 이제 그 회사 그런 큰 사이즈의 그런 바이어들은 우리한테 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차별화되게 저녁에 메일을 보내놓으면 무조건 아침에는 메일에 답장이 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지금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한 3시, 4시에 이제 일이 다 끝나면 한 3시, 4시 되면은 저 미국의 신디라는 친구예요. 신디한테 이제 그게 옵니다. 오면 이제 이거 뭐 그날 일 그렇게 매일 주고받으면 하루에 하나씩 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주고받으면 한 1시간만 제가 그때 이렇게 잠 안 자고 있으면 일이 쭉쭉 진행되는 거거든요. 시차는 없는 놈이 그 당시 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인데 제가 극복해야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죠. 시차는 그냥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피곤해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또 진출을 하셨네요, 신디. 그럼요. 예. 뭐 다 여자야. 신디, 제니퍼 뭐.
남자가 없어. 디자이너도 여자야. 디자이너 여자야. 비결이 여자죠. 디자이너 여자. 나 여자야. 또 질문 있어요? 질문. 백화점 어느 백화점? 네, 하세요. 네. 질문한 사람도 여자야. 지금 질문이 좀 네. 그냥 궁금한 거 아무거나 여쭤봐도 네네 그래요. 그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그 전에 무역업도 좀 하셨었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몸담으셨던 분야가 조금 다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그 공통되는 지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공통적인 부분은 해외 시장인 거예요. 그 오너가 대표가 그렇잖아요. 대표가 아는 것과 대표가 모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대표가 이렇게 알고 가는 거랑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디자인, 제조, 뭐 마케팅, 뭐 여러 분야 대표가 어느 정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어도 그 대표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통역이 항상 필요한 것과는 차이가 갭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 향후에 저는 이제 해외 시장을 계속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꾸준히 했던 것 같고, 해외 시장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하실 때도 그 해외 시장 쪽으로 일부러 이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해외 시장 쪽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뭔가 공통된 부분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래 사업을 이제 할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직장 선택할 때, 네네. 직장 선택할 때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요소요소로 작용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뭔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네. 여기 직장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내 직장은 사업 관련이 없어. 직무도 그렇고 뭐 분야도 그렇고. 근데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죠. 네. 어느 직장에 있더라도. 그럼요. 그 밖에도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저는 회사를 때려칠 필요는 없다. 그럼요. 먹건 살아야지. 아니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표님은 아까 해외 영업도 하시고 뭐 외국에 있었잖아요. 화장품 것도 있었고. 근데 어떤 분에서 있는 회사가 자기가 원래 하려는 사업에 저 관련 없는 직무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생활이 되니까. 근데 뭔가 나중에 사업을 좀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직종을 회사를 바꾸는 게 나을까요? 어렵다 이거. 저는 이제 그건 어차피 본인이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이를테면 이것도 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대표님께 뭐 호기심이 있고 좀 뭔가 배우고 싶고 바로 내일 가거든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퇴근 후에 저는 아직 이제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렇게 부탁해서 부탁 이렇게 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만나달라는 거 뭐 거절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말에 주로 공장들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공장 사장님들은 공장도 주말에는 쉬잖아요. 근데 주말에 저는 그때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하면 나와주세요. 뭐 기특이 하면서 나와주세요. 그러면 막 공장에서 사장 둘이서 막 일하고 그렇죠. 내가 아쉬운데 좀 만나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계속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처음도 사람이고 끝도 사람이고 비즈니스도 사람이 하고 처음도 끝도 사람이죠. 계속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알아가고 인연을 만들어가고 뭐 그걸 귀찮아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 현재 직무라든지 직장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 남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고 뭔가 좀 말씀을 하실 때 겸손함이 묻어 있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뭐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서 정말 매우 내강적인 뭔가 리더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요. 이거 때문에 안 된대요. 이제 끝났고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아 이러한 내 성격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성격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내 이 성격이 조금 더 이랬었다면 조금 더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순탄하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 하거든요. 네. 하나 꽂히면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뭐 이런 얘기하면 저 그때는 한 4, 5개월 정도 딱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 전후는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해볼까 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는 진짜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막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합격을 했고 뭐 뒤에서 뭐 이렇게 좀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에 꽂혀 있고 그래서 뭐 하나에 꽂히면 막 그 멀티가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주말에도 저기 대구 영천에 공장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만 하고 있는 게 이제 조금 조금 초반 단계는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저희가 갈 단계가 10단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네. 가고 싶은 네네. 대략적인 목표는 세워졌는데 네. 지금은 3단계에 이제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3단계가 이제 끝나고 4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는 이제 그래서 초기 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생의 밸런스를 이제 찾아가려고 좀 해야겠죠. 네, 질문 마이크. 자 마지막 잘 들었는데요. 저도 뭐 사업을 여러 개 하다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처음에 이제 홍콩에 진출해서 PT를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첫 거래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때 어떤 PT한 어떤 그 뭐 외국 사람들 상대로 한 PT한 노하우랄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면은 현재 그 제품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별도의 개발의 어떤 비용을 포지션이 얼마큼 차지하는지 개발에 대한 어떤 연구소가 따로 있는지 어떤 거기에 대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런 바이어들과 해외 거래처와 그 관계는 저희는 어떤 문제가 계속 그 비즈니스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저희는 그 문제 해결이 아주 쉽거든요. 제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이 뭔지 바로 알고 있죠. 무조건 우리가 손해 보면 일단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해 볼 각오를 항상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품이 그네들이 원하는 그 스펙에 약속했던 어떤 스펙에 뭐에 안 맞추면 못 맞추면 저희가 다 손해 봐야죠. 그 어떤 그런 약속. 뭐 그런 부분은 기본 그게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신뢰고 뭐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이 완벽한 다음에 그 다음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바이어들이랑 그 스펙을 그 약속 뭐 어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나름 온 힘을 다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R&D 연구개발. R&D 어제 저기 영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 생각, 항상 뭐 잘 때도 그 생각하고 그 공장 사장님들 또 다른 거래처들 만나고 해외 바이어들이랑 얘기할 때도 항상 트렌드 또 새로운 제품 어떤 니즈 늘 그런 고민을 하죠. 근데 지금 별도의 뭐 부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정도의 아직 저희가 이제 그런 단계의 기업까지는 못 갔는데 뭐 우리 그 JMP 식구들이 늘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죠. 기본적인 제품의 컨셉감은 다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 미남이신데 결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엄청 일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사실 그 성공적인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사실 그 안정적인 그런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결혼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뭐 이상적인 앞으로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실 계획이신지 이상적인 배우자를 어떤 바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대신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게 뭐 전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유튜브 나온 거니까 공개 구원 한번 전 세계로 어떤 여성을 어떤 여성을 자 공개 구원 한번 주세요. 저는 일단 네.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꿈입니다. 네? 요리 청소 이런 건 제가 다 하고요. 네. 돈도 다 벌어다 줄 테니까. 여자는 뭐해? 뭐 하면 됩니까? 여자는 뭐 해요? 저는 이제 좀 착한 네. 이 기본적으로 이게 심성이 좀 착한 여자 많은데. 많죠. 착하고 네, 착하고 그다음에 네. 네, 얼굴은 상관없어요. 네, 착하고 또 이쁘면 좋고 몸매도 착하고 집안도 착하고 제일 중요해요. 그 농담이고요. 네. 아니, 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인연 만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럼 이 다른 질문이죠. 뭐요? 자, 한국에서 우연히 제니퍼 같은 여자를 만났어요. 어때? 그러니까 일할 때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성의 그 상과 자기가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여성의 상과. 제니퍼랑 못 살죠. 자, 이거 유튜브로 나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구나. 지금 너무 열정이 강해가지고 네. 저랑 똑같이 강하면 네. 예, 감정이 상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는요 이런 행거 있지 않습니까? 행거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반도 산업에서 다음 주는 아마 디자인 행거를 드리지 않을까 경품으로. 여러분 CO2에 매주 오시면 이렇게 살림살이를 다 장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조만간 생활용품, 살림살이 뭐 여러 가지. 네. 조만간 아파트 건축회사들이 저희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보석하는 분도 나오신 적이 또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앞으로 다양한 생활용품과 다양한 화장품들, 여러분 기호식품들 많은 CEO들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 지금 밖에 니트 커피라고 해가지고요. 권성진 대표님이 더치커피 협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오실 때 커피 있으니까 다 따르는 게 원액이니까요. 여러분 한 10분에만 따지고 물 따라셔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보넬단 베이커리에서 저희가 이제 당근 케이크 갖고 오셨거든요. 요거 케이크 커팅해가지고 같이 이제 커팅하고 같이 나눠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오늘 박수는 사실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치는 박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리액션과 좋은 질문이 같이 이 게스트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을 마치고 하죠. 아까 질문 받으면서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샤프하게 탁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신 그러니까 지금 섭외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섭외해서 저희는 사실 막 고백하자면 저희는 관객들도 다 섭외해요. 철저한 오디션을 거친. 네. 그러시구나. 정말 같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구나. 그 고민이 같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같이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뭐 어떤 분은 아까 여기 사장님께서는 같은 또 아픔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좀 걱정도 했어요. 내가 뭐 내 얘기를 이렇다라고 감히 이렇게 해도 되나가 되게 그랬는데 날카롭게 들어오시니까 질문이 성이 있으니까 저도 날카롭게 아니 처음에 얘기를 줬는데 공격으로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여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요 거의 다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힐링이 되고 갔어요. 힐링 되셨죠? 힐링 오늘도 하셨고. 자 그러면 오늘 62회 CEO 토론 여기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